네, 안녕하세요. 안윤주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 사이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다가 네,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국선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가 하는 업무들이 되게 다양해요.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서 일반적인 한국법 업무도 하고 영문 계약서나 미국 법과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제가 하는 좀 큰 중요한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는 일입니다. 네,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있고 또 이 피고인을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게 하려는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 이렇게 세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이 세 명의 의해서 사건이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 절차에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사실은 판사님한테 그런 걸 전달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 또는 여러 가지 협박이나 그간의 피해로 인해서 좀 겁이 질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와 비슷하게 이제 이거는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인데요. 저는 그래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한 2년 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성범죄 피해자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100명 넘게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하고 조사받을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피해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기 피해자, 강도 피해자, 이런 절도 피해자, 이런 모든 피해자들을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그래서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 유사강간, 그런 성범죄, 우리가 아는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 아니면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주변의 어른, 그런 사람으로부터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때 그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112로 일반적인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진짜 경찰서를 찾아가신다던가. 근데 많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남 앞에 바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물론 남성도 그렇겠지만 여성 피해자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곳은 이제 원래는 이제 수사가 처음 시작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라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 경찰서에 가는 게 쉽지가 않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경찰서가 아닌 곳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사복을 입은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이야기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뢰 관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가족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상담 선생님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어도 되고 같이 그 사람이 진술하는 동안 옆에 있어줍니다. 네,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있어주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거나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진술 조력인 선생님이 옆에 앉으셔서 그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옆에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어요 라고 하지만 그 오랫동안이 5분만 넘으면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짧게 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이의 생각에는 짧은 게 뭐 일주일이면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이면 사실 긴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숫자 개념이라든지 시간, 공간 개념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 다르기도 하고 좀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로 인한 오해나 불필요한 정보가 이제 상충되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진술 조력인 선생님이 계속 해석을 해주면서 더 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은 녹화가 돼요. 여기 이제 CCTV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조그마한 방에서 좀 편안하게 소파 같은 게 있는 그런 방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다 녹화를 해요. 특히 아이들이 진술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을 했어요. 종이에다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실제 말했던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글로 써있는 것만 사실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실제로 증언하도록 부르는 경우들도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받고 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이제 그 진술 과정을 경찰에서의 진술 과정을 다 녹화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로 대체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다시 법원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괴로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 조력인이나 국선 변호인이나 상담 선생님의 입회 하에서 동석 하에서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나중에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연계들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부수적인 도움들도 받으실 수 있고, 네, 역시 다 무료죠. 네, 돈이 들지 않아요. 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혹시 부담이 될까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절차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피해자 국선 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제도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면 주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러분한테 잘못을 하신 분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